강원도 정선의 천년고찰 정암사의 보물 제410호 정암사 수만호탑이 지역민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서 국보 승격을 위한 세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세우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원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교구별 대법회가 내일 화엄사를 시작으로 막이 오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국화꽃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형형색색의 국화로 옷을 갈아입은 조계사 모습을 전합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혼례를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들이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합동으로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베트남 어린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한 데 이어 초등학교의 식수시설을 지원해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천년고찰 정암사의 보물 제410호 정암사 수만호탑이 지역민들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서 국보 승격을 위한 세 번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고장 정선이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으로 유무형의 문화재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암사 주지 천홍스님과 강원도 정선군 관계자들이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위한 탑돌이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시작된 문화재청의 실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안에 보고서가 작성돼 다음 달 국보 승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암사와 정선군은 지난 2011년부터 두 차례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시도했지만 학술적,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망 국민과 모든 불자들의 염원이 이번에는 처음에는 좀 준비도 미비했었고 그런 것들 다 보완해가지고 이번에는 기필코 국보로 승격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임했고요. 문화재청 실사에 맞춰 정선군의 주요 거점지부터 정암사까지 이르는 길 곳곳에는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플랜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종교를 초월해 9개 읍면에 거의 모든 단체가 참여했으며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청원하는 서명은 지역민들과 불자들의 성원 속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보 승격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시가지를 비롯해서 주요 도로변에 많이 개청을 해주셨고 특히나 종교를 초월해서 불교계뿐만 아니고 기독교계 또 천주교 쪽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수만호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탑을 쌓은 국내 몇 안 되는 모존석탑 중에서도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탑입니다. 신라말에서 고려 초기인 남할 여초에 자장률사이에 건립됐는데 기단에서 상용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췄으며 중수 과정 등이 잘 남아있습니다. 수만호탑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큰 데다 강원도에서 국보는 현재 11점에 불과하기에 국보 승격에 대한 염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땅은 가장 큰데 강원도가 보물 국보가 가장 적거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보 11점, 보물 81점, 그게 92점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한 어떤 그런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선군은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위해 학술 심포지엄 4번에 3차례의 발굴 조사를 실시했으며 탑 일대에 4.2km의 자장률사 순례길 또한 조성해 활용 방안 마련에도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달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서 강원도의 12번째 국보가 탄생해 천년의 숨결이 배어있는 불교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는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통합해 한 건의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으로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을 상징하는 성보지만 국내에서는 예천 용문사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을 의미하지만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용문사 윤장대와 대장전은 고려 명종 3년인 1173년 조응 대선사가 조성했고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가 되면 2011년 완주 화엄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국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세우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원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교구별 대법회가 시작됩니다.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백만원력 결집불사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5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백만원력 결집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법회는 사찰 신도임원 등 불사 추진위원 위촉식과 함께 약정서와 저금통 전달식, 참가 대중의 ARS 전화 동참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데 모두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화엄사에 이어 모레인 6일 오전 11시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 광장에서 대법회가 봉행되고 11일 월정사, 17일 덕숭총림 수덕사, 19일 은혜사에서 연이어 법석이 열립니다. 특히 동화사 법화살림 대법회와 월정사 5대3 문화축제, 수덕사 유물전시관 상냥식 등 사찰별 행사와 백만원력 결집불사 교구별 대법회가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3천여 명의 환자들을 돌보는 육군 야전병원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민생을 돌본 통도사의 행보가 드러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울산 BBS 김형렬 기자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용화전, 이곳에는 흙으로 빚은 흰색의 미륵불 소조 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최근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 복장 유물을 조사하던 중 귀중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육군병원이 설치됐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작성된 용화전 불상 조성을 위한 영기문에는 1950년부터 2년간 3천여 명의 국군 부상병을 치료했다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토대로 육군병원의 정식 명칭은 제31 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름에 습기 올라가고 가을에 되면 마르면서 흙이 떨어지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작물이 나왔어요. 6.25 당시 어떤 기록들이 다 전해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 어른스님들한테 어른스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그게 증거물이 나왔어요. 통도사에 따르면 당시 병원에는 정각과 산내 암자까지 부상병으로 가득했고 스님들이 부상병 치료를 도왔습니다. 또 치료를 받다 숨진 군인이 매일 10명이 넘었으며 군인들로 인해 다수의 불상과 문헌 등 성보 문화재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스님들로부터 전해질 뿐 국방부 등 정부 어디에도 정식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렵게 살던 스님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이제. 사는데 그게 하나도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를 우습게 본 거, 국가가. 그래서 나 그게 안타까운 거라. 정말 종단인 차원에서 이거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기록에 올려야 된다. 통도사는 내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육군병원뿐 아니라 전쟁에서 숨진 모든 장병을 기리는 천도제를 통해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호국불교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통도사에서 BBS 뉴스 김형렬입니다. 경남 김해시 신어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은하사가 경내 음진전에서
16나 한 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은하사는 기존에 모셔진 16나 한상에 더해 이번에 16나 한 탱화 조성불사를 회향함에 따라 나한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2년여 불사 끝에 회향한 은하사 16나 한 탱화는 담해 스님의 작품으로 선제동자들이 16나 한에게 법을 구하고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실천 수행하면 본인이 얻어버리는데 말라고 스님 이야기 들으십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스님이 법문을 8만 장경을 다 해도 이 밖의 소리야 알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봐야 된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지금 가을을 부르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합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형형색색의 국화로 옷을 갈아입은 조계사 모습을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국화로 수놓은 조계사 일주문을 지나자 형형색색의 수많은 국화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나무 아래의 부처님, 5 비구에게 법을 전하는 모습, 국화로 만든 조형물들이 도량과 한데 어우러져 마치 부처님 동산에 온 듯한 느낌마저 줍니다. 부처님 계신데 이렇게 국화가 많이 피어 있다는 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이 안정되잖아. 아직 꽃을 다 피우지 않았지만 국화의 진한 향기는 벌써 순례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저희 선운사는요 산세가 너무 좋고요 계곡도 있고 너무 좋은데 또 우리 여기 또 조계사는 도심 속에 제1 정말 장수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국화꽃이 저쪽에 나무로 이렇게 피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조계사 어린이집 아이들도 가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국화향기 가득한 도량을 거닐며 아이들 동심만큼이나 맑고 순수한 가을 하늘과 마주했습니다.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있어서 색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한입 베어 물기에 딱 알맞은 국화빵은 국화꽃 감상을 나온 이들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국화빵 봉사자들입니다. 국화 축제에 많이 국화빵도 많이들 맛있게 드세요. 오세요. 조계사를 찾은 외국인들도 국화 조형물 앞에서 잊을 수 없는 가을의 추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I find it really interesting. This is something really new for me. I came in Korea with some friends for just 5 days and I really find this incredible. It's a really new culture for me and I really love it. I find it extremely nice. 조계사는 오는 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세시 풍속의 하나로 한 해의 수학을 마무리하는 중앙절을 맞아 전통 불교의식 수륙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사 국화축제는 국화꽃 향기와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혼례를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들이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합동으로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한때의 아픔을 딛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당당히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전통 가마를 타고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쪽두리와 다홍 치마를 입은 신부와 3호 관대를 쓴 늠름한 신랑이 서로 맞절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인 음양오행설에 따라 신부가 2번 절하고 신랑은 1번 절을 한 뒤 서로 술을 나눠 마십니다. 이어 패백 순서에서는 신부의 치마폭에 밤과 대추를 던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혼례를 올리지 못한 출소자 부부 8쌍이 서울 도심의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합동으로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부처님 앞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새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전통 혼례에는 봉은사 스님과 신도, 자원봉사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 먼저 베푸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 배려하며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그들이 다 벌써 던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졸업시키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작년도도 금년도 그렇고 서울 수원 이렇게 전통을 해가면서 보기 너무 좋아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부부로 맺어진 인연의 소중함을 늘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인연을 잘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서 서로 감싸주고 그러면서 두 분이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것이 부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통 혼례식에서는 한국법무부복지공단 홍보대사인 인기가수 박상철 씨가 신랑에게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전달하는 기러기 아범 역할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러기는 한 번 맺은 짝을 잃어도 다른 짝을 찾지 않아 절개가 있는 새로 여겨져 왔고 조상들은 나무 기러기를 빼놓을 수 없는 혼인 예물로 삼았습니다. 작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올해 또 여러분들 정말 오늘 또 이 부처님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정말 행복한 그런 날 많이 되시라고. 출소자 부부들의 합동 전통훈련은 봉은사 창건 1225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하는 불교문화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부처님 앞에서 100년 가역을 다짐한 출소자 부부들이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부산 기장군 해광사 신임 주지에 태공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해광사는 신임 주지 태공 스님의 진산식을 봉행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열심히 지역 가깝게는 국민들과 그리고 생가의 화합을 잘 다짐하면서 어른 스님 잘 모시고 도반들 잘 모시고 그렇게 한번 포교에 한번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광사는 진산식에 이어 자비나눔 상금 500만 원을 기장군 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 25곳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기장 해광사는 연화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경내의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 창원 시민불교운동 모임이 창원 법청사에서 5번째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고 시민불교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초청법사로 나선 창원시 불교연합회 전 회장 도홍 스님은 전각 마루기둥에 흔히 쓰는 조고각하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본심을 알아차리고 하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하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보임으로써 어쩝니까? 항상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런 분이 그분한테 존경, 그분도 그분한테 서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심성을 갖다가 좀 볼 수 있는, 본래 메모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조고각하가 아니겠는가. 지난 4월 결성 이후 재능 기부와 봉사 실천으로 대사회 활동에 나선 창원시민 불교 모임은 매월 한 차례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태고종 전북 종무원이 베트남 오지마를 방문해 어린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는 소식, BBS 뉴스가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곳 베트남 초등학교에서 식수시설도 지원해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소식도 현지에서 알려왔습니다. 태고종 전북 종무원의 현지 봉사를 동행 취재한 광주 BBS 정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오지마을 어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베트남 봉사 이틀째. 오늘은 노절럼 초등학교의 식수시설 준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당락송 부원마투에서 버스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노절럼 초등학교. 목적지로 가는 길 어디에도 문명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고 베트남 특유의 농촌 풍경만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후원자 일행이 도착한 노절럼 초등학교는 이미 축제 분위기로 들썩입니다. 그동안 변변한 식수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학교와 마을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절럼 초등학교의 식수시설은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 마이산탑사가 힘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베트남의 어린이들을 위한 정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소승은 먼 나라, 해외는 바로 나의 정신적 가까운 이웃이자 은혜를 보답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나름을 활동하겠습니다. 중공식 테이프 커팅식에 이어 식수대에서는 감로수와 같은 120m 지하 안반수가 시원스럽게 쏟아집니다. 정수시설은 단순히 식수를 해결하는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열악한 전력 사정을 감안해 3kW 태양열 발전 시설도 갖췄습니다. 노절럼 초등학교의 오랜 사업 중 하나가 이렇게 해결된 데에는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미얀마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고 왔습니다. 국내외 해외 구호 사업을 펼치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회사가 돈을 벌면 그만큼의 수익을 나눔과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공식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은 큰 박수로,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전통춤 솜씨로 후원자 일행을 반겼습니다. 중공식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당락성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후원자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Và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xã E Rông là biểu tượng, là biểu trưng của tình đoàn kết hữu nghị giữa hai tỉnh Đắk Lắk, Việt Nam và Chonlabuk, Hàn Quốc. 노절럼 초등학교 400여 명의 학생 대다수는 소수민족이며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35%에 달해 식수 문제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태고종 전북 종무원과 복성산업개발이 베트남 당락성 오지마을 어린 학생들을 위한 식수시설을 지원하며 국가와 종교를 뛰어넘는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락성에서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불교 스카우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신라 화랑도처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연맹은 의왕 청계사와 정각사, 연맹 직할대 불교 스카우트 어린이와 청소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한해 테마파크에서 화랑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입제식을 시작으로 친교 게임, 미니 올림픽, 반별 오리엔티어링,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계사 조형준 대원 등 참가자들은 그동안 절에서만 캠프를 하다가 다른 곳에서 화랑도 캠프를 해서 색다르고 재밌었다는 반응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다양한 불교 문화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국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는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불화 전시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BBS 문정영 기자입니다.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불화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불화가 전현호 선생이 이끄는 불교 미술가들의 모임인 불화 이야기가 마련한 불교 미술 본연 문도전입니다. 올해로 7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7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총 6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전시는 오는 6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며 이어 12일부터는 조계종 식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일주일간 전시를 이어갑니다. 또 중생들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한다고 알려진 관세음 보살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팔궁총림 동화사에서 열렸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지금 불당 모셔왔거든요. 부처님의 사리, 그 다음에 정각, 또 그 다음에 이런 부처님 내지는 이런 불화를 우리가 직접 친견할 수 있는 것이 전쟁부터 그 큰 어떤 복을 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 그 모습이라는 주제로 동화사 법화보궁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연당 조유종 작가의 4번째 전시입니다. 전시에서 조유종 작가는 33관음을 표현한 33점의 작품을 통해 자유로이 몸을 변화해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관세음 보살의 다양한 모습을 현대적으로 담았습니다. 관음의 그 도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의 그 근기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바다를 가면 또 풍랑을 만날 것이고 그럴 때는 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치면 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또 산으로 가면 또 산적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도
간세모살 그 명호를 부르면 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바로 이번에 보문 시험품을 이렇게 전시 테마를 잡았습니다. 불화를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불화장 조혜종 작가의 이번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달마도의 대가 법용 스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전국 투어 자선 전시회에 나선 가운데 부산에서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법용 달마 갤러리는 법용 스님의 희망 나눔 달마 전시회가 부산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8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스님이 그려온 달마도와 선목화 4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부산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국으로 이제 투어를 하고 신도들을 찾아가고 또 불교에 접하지 못한 분들, 달마도와에 또 접하지 못한 분들도 같이 소통하고 또 어렵고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 지역에 희망도 좀 주고. 5대 정멸복음 가운데 하나로 강원도 정선의 천년고찰 정암사가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의 수마노탑 국보 승격 시도는 이번이 3번째인데요. 문화재청의 실사가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 달 국보 승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조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가 이번에는 제대로 평가받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